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줄여야 돼.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화면 속좀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보자님, 방 소개하고 사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고요. 오, 나 베란다인 줄 이제 알았어. 신발장이고 이렇게 오면은 이제 여기가 거실하고 부엌이 연결되어 있고요. 아, 네네네네. 이쪽이 화장실, 이쪽이 이제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로 가면은 이제 그 안방. 초상권 좀 지켜주세요. 남편분. 네. 여기가 이제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 네네. 이쪽이 이제 동생 방이거든요. 아, 그 동생분이세요, 남자가? 아니요,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네. 그 제보자님 그 살짝만 위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바닥만 보고 있어서. 네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천천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보자님 핑크색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네. 동생분은 남성분? 네. 보통 제보를 이렇게 신청하신 거면 제보자님 외적으로 남동생분도 이렇게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좀 뭔가 부정적인가요? 무덤덤? 무덤덤? 네. 덤덤. 네. 아. 네, 무덤덤 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 제보자님만 피해를 받고 계시는 상태인 거네요. 네. 왜일까요? 제가 14살부터 귀신을 좀 봤는데 그때는 그냥 신기하다 이러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네. 20살 때까지는 그런 존재들이 저한테 피해를 준다던가 그런 건 없었어요. 20살 때 이제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야 되나? 몸이 엄청 아프고 오로지 저한테만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막 성장통처럼 다리가 저려서 못 걸을 정도로 아픈다던가 갑자기 빈혈 같은 게 와가지고 이게 쓰러진다던가 머리가 미친 듯이 깨질 것처럼 아프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돈 관련돼서 계속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집 이사 와서 저희가 이제 여기가 현관인데 이게 새벽마다 계속 불이 켜져요. 아니면은 저희 집에 이제 시계가 다 무소음인데 어디서 째깍째깍 소리가 난다던가 이야, 이거는 귀신 소리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제 잠자리가 여기인데 왜 거기서 좀 치는 거죠? 잠깐만, 어디까지 구석으로 가시지? 그, 제 죄송한데 잠자리가- 남자친구분한테 잠깐만 뒤로 좀 하라고 뒤에 좀 있어. 네. 방금 낮은 포복 봤습니다. 네, 봤는데, 네. 자꾸 각계 앵글이 전투를 걸치니까. 하시네요. 네. 남자친구분이. 어, 아, 죄송합니다. 네. 제 잠자리가 여기인데 계속 천장에서 소리가 난다던가 그럼 천장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네. 이렇게 위에서 이제 천장에서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저 이제 구석 쪽에서 이제 뭐 물건 떨어지는 소리? 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런 게 났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하면서 계속 이 자리에만 눕게 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작년에 할아버지가 안 좋게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유독 더 여기에 있고 싶고 더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거나 계속 안 좋은 꿈을 꾸게 되거나 아니면 몸이 더 아파지거나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 할아버지 꿈은 꾸셨나요? 뭐. 네, 할아버지가 계속 꿈에 나오셔서 이제 계속 우시고 자기랑 같이 가자 계속 이러시고 할아버님은 종교가 뭐였어요? 없으셔요. 아, 그거는. 할아버님은 없으셨고 할머니는요? 네, 할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잠깐 믿으셨다고 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제보자님은 지금 뭐 불교 다니세요? 전 불교는 아니고 부모님이 불교를 좋아하셔서 그냥 가끔씩 그냥 가는 딱히 뭘 믿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어머님께서 그 14살 때부터 귀신 보고 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원래는 몰랐었다가 네. 여기 집 이사 오고 엄마가 이제 스님이 갑자기 네 딸 귀신 보는 거 알고 있었냐? 네 딸 뭐 기 눌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그때 어머님이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기 눌러야겠다 하고 나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부터 그랬던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전부터 몸이 아팠었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을 계속 안 했던 상태고 부모님이 스님한테 듣고 온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그때 털어놨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스님한테 가셔서 뭔가를 하시는 게 더 그러니까요. 낫지 않을까요? 맞죠. 왜냐면은 이제 그 스님께서 뭔가 보셨기 때문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근데 좀 많은 재물을 좀 말씀하셨나요? 혹시 스님께서? 그것도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믿질 않다 보니까 제가 이 스님을 믿어도 되는 건지 네. 죄송하지만 그 스님이 그 절이 네. 개인 사찰이었나요? 아니면은 큰 절인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냥 달력 알기로는 그냥 보면은- 큰 절이라고 큰 알고 절인 것 있거든요. 큰 절 같아요. 네, 큰 절인 것 네. 같은데. 근데 나는 제보자님 말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귀신을 보는 건 보는 건데 왜 다른 스님이 말씀하신 건 안 믿어요? 그럼 네. 뭔가 종교적으로 좀 뭔가 이유가 있나요? 그 전에 뭔가 당했거나? 당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돈도
듣다 보니까 네. 혹시 그런 막 사기 당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길을 눌러야 되는데 돈을 뭐 좀 거하게 부으셨어가지고 얼마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500 줘야 되는데 네. 50만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말 바꾸시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500을 불렀는데 50만 원만 달라 했다고요? 네 500을 10분의 1로 불렀다가 깎아버린다고요? 썸머 세일.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믿을 게 안 된다 이러고 그냥 안 갔었거든요. 야. 거의 비방이 스팀 세일 느낌이네요. 90% 갑자기 예, 한 달에 한 번씩 야, 오는. 사장님이 예. 미쳤어요도 아니고 네. 90% 세일을. 우리 스님이 미쳤어요. 다 이렇게. 야.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보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중간에 귀신 때문에 당하는 피해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도 있어서 중간에서 네.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귀신을 봤다가 아니라 내 몸이 아파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무언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둘러볼 건데 우리 제보자님께서는 혹시 뭐 좀 이상한 사이비 종교라든가 좀 다른 종교에 좀 가가지고 좀 빌고 막 그러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없는데. 진짜 없어요. 네. 네,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혹시 제보자님 네. 절에 이렇게 가시면은 혹시 부모님하고 같이 가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절에? 그러면 가셔서 초를 올리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초는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올렸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사실은. 올리신 네.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부모님이 계속 주기적으로 초를 올리시나요? 아니요. 올리진 않으세요? 모르는 네. 거예요. 제보자님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 모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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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라요. 할아버님은 어디다 모셨어요? 납골당에다 그냥 모셔가지고 뭐 절에다가 위패를 모셨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네. 그 제보자님 저희가 사찰을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다른 라인의 2단 계열인 것 같긴 한데 2단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딱 이렇게 지정한 규율에 의한 다른 해석을 2단이라고 해요, 사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비는 막 미친놈들이 아니라 다르다의 뜻의 사이비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거기가 그렇다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다른 느낌이다. 네, 파종이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제보자님이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안 꼬여요. 진짜로. 왜냐면 제보자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빼는 건데 맞죠. 네, 그거를 좀 도와주셔야 되긴 해요, 사실. 그러면 제보자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14살 네. 때부터 귀신을 보셨어요. 이 집에서 보신 데가 어디예요? 이 집에서요. 네네네. 동생 방이랑 마당이요. 그럼 동생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한번. 네, 동생 방에서 어느 쪽에서 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침대 여기 위에서 봤었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 옷 밑에 여기서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 게 이 집 네. 와서 처음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애는 완전 처음 봤던 애고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던 애는 그냥 집 올 때부터 봤던 아이라고 해야 되나? 제보자님 제일 최근에 본 귀신이 언제예요? 제일 최근에 본 건 이제 마당에서 봤던 게 마지막이에요. 제보자님 죄송한데 지금 방 문고리 네. 한 번만 비춰주세요. 문고리? 문고리. 네, 문. 목주? 이거 아니 종교를 안 믿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걸려 있어서 이거는 누구 건가요? 염주랑 지금 단주랑 같이 있거든요. 이걸 문고리에 걸어 놓으셨는데 이거 누가 걸어 놓으셨는지. 제가 봤을 땐 엄마가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대부분 저는 문고리에 잘 걸진 몰라서. 않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어머님한테 그 네. 귀신 보는 방에 아이 방에다 이렇게 해놓으라고 하면은 이해는 하는데 전혀 네. 다른 무덤덤하신 분에다가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뭔가 너무 아니 만약에 뭐 귀신을 봤다라면은 뭐 침대에다가 뭐 논다라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네. 제보자님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긴장을 많이 하셔서 많이 얘기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체킹을 좀 어느 정도 해보기 위해서 이원 중계를 불렀어요. 일단은 제보자님의 과거 내역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팀원들이 지금 가서 제보자님이 보신 거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더 전자기장과 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터마츠 수석팀의 부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시원의 카노입니다. 저희는 이 집에 먼저 와서 일단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제보자님께서 이 집에서 많은 거를 겪으시고 계시고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제보자님이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제보자님이 주무시는 방 쪽 구성 라인을 말씀하셨는데 동생분 방 말씀은 저희도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보신 구간인 이 동생분 방과 제일 많은 현상을 느끼셨던 제보자님 방 안쪽 구석부터 체크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자기장부터 체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보자님 방이고요. 무언가 이상 현상을 좀 많이 느끼셨다는 곳입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달려있는 거? 일단은 그린캐쳐가 있네요. 이 집 뒤쪽에가 소리가 날 곳이 일절 없어요. 저희가 체크해본 결과. 근데 이쪽에서 생활하시면서 소리나 이상한 현상 같은 거를 최고로 많이 들었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도 이쪽 보고 많이 짖고. 막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도 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강아지랑 있다가도 강아지들이 갑자기 저 좀 구석탱이인 곳을 많이 쳐다볼 때도 있고 계속 뭐가 저를 말리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뭘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이 집에 가둬두려고 하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저런 쪽에는 이제 유품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 체킹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보자님이 많이 할아버지 꿈을 꾸셨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혹여나 무언가가 있다면 어디서 왔을까 질문 때문에 이런저런 걸 좀 많이 물어봤어요. 여쭤봤는데 장례식장을 갔다던가 뭐 사고 현장을 보셨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중고 물품도 여쭤보고 하는데 중고 물품이 마침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저기에 있는 화장대. 이 집에 오실 때 혹시 뭐 중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해서 들어오신 게 있을까요? 네, 좀 있어요. 저 화장대도 거의 중고로 샀고 이사 들어오실 때? 네, 들어올 때 저것도 샀고 또 저 화장대 말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옷가지들이나 그냥 선물 받은 옷들?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딱 저쪽이었고 저쪽에서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전체 방에 드림캐쳐가 몇 개 있는지 체킹 좀 해주세요. 왜냐면 문 옆에도 달려있고 창문에도 달려있고 좀 여기저기 좀 있네요. 그리고 이분이 불교 쪽을 잘 안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해바라기도 있고 이제 네. 불교 용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되게 많아요. 네. 여기저기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동생방 라인 쪽. 동생방 라인 쪽. 탄력을 8월도 안 하는데 벌써 8월을 찢어놨네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거 가지고 왜 태클이세요? 준비성이 아주 너무 아래. 말 대답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세카까지 되었잖아. 이 정도면 네. 제보자님 말고 남동생분과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큽니다. 그 첫째 분이 귀신을 본다고 그랬는데 아들 방에다가 염주를 걸어놓고 보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들주의 사상을 떠나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아들분하고. 네. 이거를 뭔가가 좀, 있다. 네, 네. 나중에 이거 캐치해주세요. 우리 카노하고 무스분. 네, 알겠습니다. 드림캐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2개인데? 맞지? 2개. 여기서 계속 튀네. 맞네. 여기서 이제 뽀록 난 거죠. 부모님과 아들 간의 뭔가의 모종의 사건 사고가. 네. 이거 잘하면 제보자님 첫째 분이 네. 그냥 등 터진 거일 수도 있어요. 중간에 맞아요. 껴서. 우린 제보자님이 제일 많은 거를 느끼시고 현상도 그렇고 이제 많은 거를 몸소 느끼신다 해서 우리가 왔는데 가족분들은 뭐 느끼시는 거 없으시냐 했을 때 아무도 느끼시지 못하시고 보신 것도 없다고 하셨단 말이지. 제보자님이 이제 제보하셨을 때 인터뷰 내용도 들어봤을 때는 본인이 그 영가에 대해서 느끼실 때 본인이 할아버지인 것 같다는 말을 맞지, 많이 맞지, 하셨는데 일단은 인터뷰할 때도 저는 의아했었어요. 의아했었던 게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일단은 말이 왜 그러냐면 이 집에 와서부터 이제 영가가 한 번씩 보이고 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랑 맞지가 않았어요. 일단 혹시 만약 있다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전 친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집에 이사 오시고부터 현상이 좀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네. 그러면 이게 안 맞아서 그런데 할아버지라고 느끼는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꿈에서 자주 나오셔서 막 계속 우시거나 막 계속 괴롭히려고 해가지고. 꿈에서 할아버지님이 많이 나오셔서 여기에 생활하시면서 나는 소리랑 이런 것들이 거기에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네, 그 꿈꾸고 나서부터 계속 그런 게 더 심해졌어가지고. 그게 맞지 않아서 일단은 물어봤는데 생각 정리도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렇게 깊게는 안 물어봤었는데 인터뷰할 때 느낌은 당직기보다는 몸쪽인가 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혹시 밖에서 외출을 하시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 이 집에서 느끼는 현상을 똑같이 겪거나 소리를 듣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오케이 하고 끊고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시원 형이랑 또 얘기하는 것까지 더 유심히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절이랑 이런 게 앞뒤가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님이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랑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가 따로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동생분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 결국은 이쪽에서 또 보셨다고 하고 동생 방에서 보셨다고 했는데 아까는 포인트가 여기 쪽에서 많이 보인다고 했는데 저희가 막상 이제
뚜껑을 까고 봤을 때는 동생 방 쪽에서 그치. 길이 조금 열려있는 것처럼 기운이나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방금 대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해봐야지 알겠지만, 이제 고스트 키고 본인의 지내는 방에서도 보셨다고 하고 현상을 느꼈다고 하니까 저기도 장비를 설치하고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장비를 두 곳에 다 놓자. 카노하고 방하고 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보자님 주무시는 라인 쪽하고 그 다음에 동생분 방 쪽으로 이렇게 좀 체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엌 쪽에서 관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보자님의 말을 저희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정리가 지금 안 돼서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맞죠. 신뢰도를 얻기가 조금 힘들다 이 부분인데, 제보자님께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OS는 아까 제보자님 말씀하셨던, 그리고 뭐 하나 설명드리면 어부스는 설치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동생분 방. 제보자님이 이제 끙끙 앓다가 뭐 오랫동안 앓다가 이제서야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셨는 거라서 그전에는 가족들이 이 일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나 이런 게 지쳐있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할아버님하고 아까 우리 인터뷰했을 때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아직은 조금 마음속에 미안함도 약간 있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죠. 할아버지랑 다들 가깝게는 안 지내셨는데 왜 하필 본인이냐는 거지. 일단은 OS 제보자님 주무시는 방, 여기가 남동생 지내시는 방. 그 튜브를 하나 켜놓고 저희는 복도에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에서 소리 한번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안에 누구 계세요? 이야기를 들어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이 안에 누구 계세요? 우선 뒤에 문 열자. 센서등 있는 쪽. 센서등은 켜질 텐데 금방 꺼지니까. 오케이. 본인이 있는 곳에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이 집에 사는 여성분을 원하십니까? 여기 원래 있으시던 분이에요? 형제.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좀 보여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이제 내비치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얘네들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이면은 자기네가 나와서 왜 왔냐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보여주는 부분이 없어서. 그 여우도 지금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지금 네. 아무 말도 없어서 네, 좀 네. 궁금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자체는 지금 뭔가 너무 고요해요. 너무 이게 너무 고요해서 지금 그럼 숨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숨어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왕래하는 게 아닌가? 왕래. 네, 부모님하고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 지금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제보자님 방에다 가둬놓고 장비 체킹을 해볼 맞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테스트. 상황과 제보자님이 있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좀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집안 상태를. 본인이 소리 내주시면 원하는 사람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집에 사는 여성분을 따라오신 건가요? 돌아와 제보자님한테. 야, 여기도 싹하잖아. 이게 아까는 어쨌든 제보자님이 이곳에 있었잖아. 가족분도 있으셨고. 일단은 제가 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뷰할 때부터 계속 많은 강한 느낌을 받았어서 만약에 여기가 영가가 있다면 제보자님만 보시고 느끼신다 하셨잖아요.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지만 제보자님에 대한 내용은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보자님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집안에 제보자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 집안에 영가가 있을 수도 있고 몇 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해본 결과 제보자님을 모셔놓고 확실하게 한 번 더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보자님이 지내는 방에 저희가 장비를 다 몰아놓고 그때 이 녀석이 나타나는지, 제보자님이 어릴 때부터 많이 보셨으니까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불러들였는지 본인이 만들어내신 건 아닌지 제보자님을 한번 모셔와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킹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제보자님 자체가 네네. 약간 좀 예민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쵸. 촉이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남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기운을 본 건지 아니면 남동생에 대한 안 좋은 거를 봤는지를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보자님이 뭔가 반응을 하는지까지 또 체킹은 해보긴 해봐야 돼요. 네네네. 무조건 제보자님 때문이다, 제보자님 주위에 있다라고만 하면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 부분까지 이제 제보자님 모셔서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죠. 카노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체킹을 해볼게요. 좀 여기. 제보자님은 장비 앞에 있는 침대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님이 들어온 입구에 초코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니네가 나가. 그리고 잠시 잠깐
상황을 한번 지켜볼게요. 지들이 뭔데 거기 같이 들어가 있어. 체킹을 해야지 얘들아. 전체적으로. 방금 튀었다? 거실. 거실. 또 튀었어요. 방금 튀었어. 와, 제보자님 들어왔는데서. 아까 현관에서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한 칸에서 미동도 없었거든요. 제보자님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3칸에서 4칸 고정으로 튀고 있습니다. 같이 오셨나요? 오! 센서 들어왔어. 진짜. 오, 뭐야? 뭐가 보이나요? 지금? 켰어. 무스 씨는 어디 있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 방에 서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다 체킹해 주셔야 돼요. 왜 켜지는 거야? 지금 제보자님이 지금 남동생분 막 맞다. 순차적으로 들어가네 지금. 물러나다. 걸어서 들어왔다. 지금 제보자님한테 뭐 보이는지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어요? 뭔가 느껴지는지? 제보자님 앞에 뭐 보이세요 혹시? 뭐가 느껴지거나. 몸이 떨리세요? 근처에 있다. 형 이거 야 묵주 풀고 제보자님 드리고 일단은 잠깐만 멈춰 가 잠깐만. 아니 왜냐면 좀 불안해서 그래. 네. 네. 아니 단주면 돼 단주. 그 묵주까지 풀 필요 없어. 단주. 단주만, 단주. 손목에 까는 거. 그것만 제보자님 드려. 드려 빨리. 제보자님하고 뭔가가 연결돼 있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싫은데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약간 제보자님 남동생을 위해서 제보자님이 지금 부적된 네, 게 지금,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조금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 위험한 생각이고요. 진짜는 가서 봐야겠지만은 네네. 왜 제보자님 왜 따라다니는 거지? 제보자님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좀 괜찮아요? 이상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보고 싶다. 형 이거 지금 문 열면 완전 달라질 거예요. 현관문. 안 돼. 열면 안 될 것 같아. 이 집도 그럼 제보자님 중심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네요. 네. 나는 바로 여기. 나는 바로 여기.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네. 남동생이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았다라면은 네. 그리고 제보자님은 지금 어느 정도 영환이 있으세요. 가물이 세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보자님을 세워서 남동생을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근데 거죠. 이게 위험한 발언인 게 뭐냐면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스님이 그렇게 그냥 얘기를 건너뛰고 한 거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맞아요. 일단 우린 좋게 생각합시다.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스님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 안 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비방이 무슨 5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급격하게 세일하는 부분에서 네네. 전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기간에 믿음이 있는 건 뭔가 믿음이 있는 행동을 그 사람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럼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저도 지금 되게 지금 복잡해요. 그럼 이 부분이 많이 위험한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 거죠? 무속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어머님이 그 절에서 어떻게 기도를 올렸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센서는 또 그럼 최악이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최악입니까? 센서는 또 켜졌습니다. 센서도 확인. 제보자님은 영화를 동생방에 보고 남동생이 만약에 몸이 안 동생방에- 좋았다라면 제보자님으로 막아서 남동생을 보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남동생은 무리입니다. 무뎌지고 제보자님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배를 시켜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한두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도박을 그 피자는 비방을 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가장 맞죠.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팩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확실히 여기를. 그 제보자님한테 가서 강령술을 해본 적 있냐고 물어봐. 뭐 제사 음식을 집에서 그냥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렸다든가 뭘 풀렸는지. 혹시 강령술이나 제사 음식 집에서 차신 적 있어요? 잘 안 마시고. 풀어보면은 그것도 조금 이상한데. 어떤 거였니? 아니 생각해보면 네. 분명히 부모님이 앵망이 세운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대화가 나왔어요. 이게 답이 나왔던 게 우리가 그런 느낌의 지금 뭔가를 막아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어머니께서 하셨으면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본인이 아세요. 근데 그런 걸 당연하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님이 너 딸 귀신 보는 거 몰랐냐라고 얘기했으면 부모님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또 사실. 켜졌어요. 그래서 저는 비방자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시킨 겁니다. 네. 뭐야? 또 켜졌어. 줬어. 일단은 아까 그 저희가 인터뷰 내용 때 이렇게 못 들었었던 이야기인데 21살 때 이 집에 이사 오시고 나서 친한 친구분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셔서 그
곳을 가셨다고 하시네요. 어느 아이가 찾아왔는지 친구일지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붙어온 건지 이제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고 궁금한 게 30대 남성 30대 남성. 형 조금이라도 못 보셨어요 옆에? 좀 전에 하겠습니다. 어느 방? 무스인 줄 알았는데 무스가 아니더라고요. 제보자님 있는 방이잖아요. 영화는 그 방의 앞에 강아지 못 들어가게 설치해놓은 그 정면에 나오기 직전에 정면에 칸이 서 있었거든요. 아. 175 정도? 무스보다 크니까? 무스가 175보다 작아? 잠깐만. 아니 공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제보자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보자님 혹시 친구분은 그 남성분이셨어요? 여성분이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성분? 오케이. 저 음성 끌 테니까 이제 고스트박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그거 알아서 잘 정리해주고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또 왔어. 어디서 오셨나요?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누구를 따라다니나요? 누구를 따라다니세요? 나가.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방에 있습니까? 여기 있으세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힘드세요? 토할 것 같다고요? 스탑하자 일단.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잠깐만 나 화면 카메라 돌렸어. 아무래도 제보자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왔냐가 또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 집에 이사 오자마자부터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걸 보면은 뭐 장례식장일 수도 있고 중고 물품이 딱 한 가지인데 저 물건일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무스 생활이 많이 비슷한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봤을 때 일단은 표정이나 눈빛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려고 해요. 저는 엄청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드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아니면 숨기시는 게 있는지를 보면서 조금 그렇게 해서 좀 끄집어내는 편인데 그냥 더 물어보기도 전에 조금 그런 식으로 느껴져서 제보자님이 일단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다는 거를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고 부모님한테 숨길 정도로 수년을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마음에 있는 짐을 털어놓으셨는데 당연히 그런 마음 상태면 귀신이 어디서든 붙어올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제보자님 상태가 일단 1순위적으로 제일 심각한 것 같고 집에 남아있는 영가에 대한 뭐 기운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같이 털어내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카노하고 무스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당직기로서 그 다음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 건지 자꾸 소신대로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제보자님을 우선순위로 좀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형님들께서. 그리고 당연히 집도 이게 아무래도 제보자님이 오랫동안 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님 몸을 따라와서 여기 자리에 잡은 지 오래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집도 한번 털고 제보자님을 좀 1순위로 좀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하고 의견이 똑같네요. 이거는 조금 무스랑 생각이 다른데 다르구나. 네. 말씀하세요, 카노 씨. 이제 다르다는 게 아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요 형님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당직기는 진행은 하는데 이제 1순위적으로 이제 둘이서 똑같이 이제 분배하는 것보다는 저는 몸적으로 지금도 마음이 엄청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도 안 좋은 추억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보자님을 중점적으로 조금 더 케어를 하고 두 개 다 똑같이 종합 선물 세트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항마력이 더 치우칩니다. 현장에서 제보자님 상태와 여기서 일어나는 거를 이때까지 작은 경험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더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1순위 무조건 제보자님.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카노하고 그 무스는 제보자님하고 어느 정도 약속을 좀 잡아주시고 카노하고 현장에 나가 있는 무스 말이 중점적으로 잡고 가긴 가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